자, 애프터 서비스 영상으로 KBO가 25일 날 강력한 경기장 내 방역 수치 준수 발표를 했습니다. 뭐 좀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나마 잘했다. 다행스럽고 선수들이 뭐 지금까지 경기 중에 하이파이브 자제하라는데 막 하고 그죠? 자, 마스크 잘 안 쓰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라운드 외에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 외의 선수들은 마스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동 간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은 서로서로 다 조심을 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할 때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자, 심판 오심 관련해서 자, 물론 이제 문제의 심판조들이 있었죠. 그죠? 자, 기아 타이거즈 2경기 연속 오심, 향후 고가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심판위원장님이 이제 내부 벌금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징계로 조원들, 이 같은 조 있죠? 심판조의 인원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큰 제재다. 이건 엄청난 벌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 조원이 한번 정해지면 1년 내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명예를 먹고 사는 이 심판들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징계인 것이다. 근데 참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팬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 왜 심판 조원들 인원 조정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징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 선수 학교폭력 논란. 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 이 뭐 계속 이 채널 개설 이후로 연일 지금 신기록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주셔서, 자, 댓글 제가 올려주신 거 뭐 욕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현 상황,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가 어떻게 사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해자 측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약간의 입장, 그리고 향후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야구계에 이러한 일이 향후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다이노스 1차 지명했죠. 김해고 3학년 김유성 선수. 자, 이 과거에 이제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4일 날에 올해 KBO 신인 1차 지명을 했는데요. 김유성 선수. 뭐 알려져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가 돼 왔어요. 공이 빠릅니다. 뭐 145km 정도. 그리고 1m 90 정도 하드웨어가 좋습니다. 제구가 조금 떨어지지만 원석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동욱 감독도 이 정도 빠른 공 던지는 그런 투수를 우리 지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좀 만족감을 표했는데, 이와 동시에 학교 폭력 논란이 딱 불거졌죠. 자, NC 공식 SNS 계정에 한 학부모님이 김유성이 과거 후배를 때렸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 시작이 됐고, 김유성이 1년 후배에게 폭행을 가했고 3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골자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 또 김유성의 과거에는 그 선수가 뭐 또 폭행을 또 가한 것도 있다. 이렇게 폭로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팬들의 지금 분노가 상당합니다. 지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글이 뭐 지금 온라인에 그냥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좀 등장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폭력, 언어폭력. 사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 부모님이 올린 글에 따르면 3년 전 중학교 시절에 후배 야구 부원이 엘리베이터를 늦게 타자 너 때문에 늦는다면서 명치를 때렸고, 피해 학생이 쓰러졌고 호흡곤란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이후에 피해자 학부모님 주장에 의하면 김유성 선수가 피해 학생을 계속 뭐 좀 놀렸다. 앰뷸런스 가면 야, 너 자가용 간다 이렇게 언어폭력도 가하고,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가해 학부모님이 이제 뭐 피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좀 협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성 선수 어떤 일이 있었나? 지금 NC 다이노스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건 뒤늦게 25일 날 확인을 해서 입장문을 쫙 발표를 했는데, 2017년에 7월 7일 내동 중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출석 정지 5일 조치 이후 고발이 이어졌죠. 자, 이후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창원지법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화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 창원지법에서 20시간 심리치료 수강, 그리고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김유성 선수가 그해 3월에 심리치료 사회봉사를 마쳤는데,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뭐 정확한 사정 청진에 있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실체가 명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NC 다이노스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좀 뒤늦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세부 조사도 좀 내부적으로 구단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김우성 선수 측에서 뒤늦게 이 일이 이제 불거지고 난 다음에 사과 시도를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학생 또 측에서는 여전히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많은 팬들께서 NC 구단이 미리 알았느냐?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선 키움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지금 아닙니다. 1차 지명을 받은 선수의 학교 폭력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단의 도덕성 잣대, 그 다음에 운영 철학하고 자꾸 맞닿아 있죠. 그래서 보니까 피해 학생 학부모님이 8월 11일에 구단 익명 게시판에 피해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지명은 24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24일에 1차 지명 구단 발표 후에 구단 SNS 포스팅 통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로 다시 한번 해당 사항을 알렸는데, NC 구단은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글은 좀 놓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대행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24일날 이제 SNS 포스팅 댓글을 확인을 했고 부랴부랴 스카우트 팀이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몰랐다면 이것은 이제 무능한 것이죠. 구단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알고 덮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부도덕한 일인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쪽 확인을 조금 제 나름은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100%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장하는 부분을 뭐 제가 이제 이 팩트 너머에 뭐 진실까지 도달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리 알았다면 이 같은 논란은 사실은 이 대단한 논란이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듣고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타 구단 스카우트 그 다음에 타 구단의 관계자들한테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김효석 선수의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이전에 알았던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묻힌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NC 주변에서도 이 사건이 터지고 뭐 되게 우왕좌왕했어요. 뭐 당황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이 부분은 미리 인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몰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봐지고, 키움 이제 안우진 선수권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넥센 히어로즈는 안우진 선수의 학교 폭력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습니다. 지명을 할 때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할 당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일이 커졌죠. 근데 지명을 했어요. 그다음 뒤늦게 좀 알았다고 구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시기적으로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는 분명히 논란을 알고도 계약을 했죠. 그래서 2017년 4월에 폭력이 있었고, 그죠? 학교 측에서 지시하다가 교육청에서 학폭위 개최 지시를 내렸습니다. 2017년 9월에 그 당시에 청소년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이 캐나다에서 열렸는데 8월에 대표팀 소집이 있었는데 그때 명단에서 이미 안우진 선수가 빠졌어요. 구단이 이미 그때 알게 됩니다. 6월 말에 2017년 6월 말에 1차 지명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에 이제 구단이 그 당시에 안우진 선수 넥센 히어로즈죠. 신인 최고 계약금 6억 원을 또 안기게 되고, 그리고 11월 21일에 여차저차 굉장히 징계가 늦어지다가 대한야구수업협회에서 자격증 이제 3년 덜컥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또 제소를 또 하게 되죠. 다시 또 항소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유 없다 기각을 했고, 그래서 구단에서는 50경기 나중에 이제 출전 정지를 내려서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고졸 선수의 50경기 정도 자체 징계는 이건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신인이 들어와서 좀 프로 돌아가는 거 익히고 여타저타 하다 보면 또 출전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은 신인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2018년 이제 초인데, 그때 이제 안우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여론을 알고 있다.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하면서 야구를 잘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이거 뭐냐 이렇게 야, 지금 사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여론에 기름을 좀 부어버렸죠. NC 다이노스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곧바로 지명 철회죠. 근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고소고발까지 있었고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요. 가해자, 피해자 이것이 뒷바뀔 일이 없습니다. 가해 사실이 분명한 부분입니다. 예, 분명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명 철회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단은 그 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향후 김윤성 선수 측에 뭐 법적 소송도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NC 구단은 이제 도덕적인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윤성 선수는 사실 이제 NC 구단 소속 선수가 아닙니다. 기업으로 치면 입사 합격 통보만 딱 받은 거예요. 문자로 합격.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뭐 있겠죠, 그죠? 자, NC 구단이 바로 지명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 NC 구단이 사과를 적극적으로 조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걸 조금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 학부모님이 글을 올렸을 때 선수 학기를 맡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싶다.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또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과 과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피해 이제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여서 사건이 일단락되면 NC 구단의 발표문에 의하면 이제 뭐 구단 자체 징계 정도가 있겠죠. 내리고 좀 선수를 입단을 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 측하고 사과 과정이 계속 원만치 않다. 그러면 또다시 내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또 지명 철회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상황이 참 매우 엄중한데, 자, NC 구단의 향후 대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자, 첫 번째, 11일 날 구단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피해 관련 내용 확인 못한 거 죄송하다. 자, 제보 내용 놓친 부분, 선수 지명 과정에서 과거 사실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 사과드린다.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 그러면 바로 지명을 안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뒤늦게 알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인데, 이제 구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설명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보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이 김유성으로부터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김유성 측에서 피해자분을 찾아뵙고 사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구단은 김유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도울 예정. 이랬는데, 선수와의 관계를 바로 단절한 선택은 안 했어요. 사정을 들여다보고 과정을 좀 거치면서 진행 과정을 좀 보겠다는 입장인데, NC 이제 주장대로라면 사실 이제 사건을 인지한 지는 아직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거는 맞죠. 근데 많은 팬들의 여론은 뭐 지금 바로 지명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NC 관계자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여러 이야기가 취합된다. 지금은 뭐 김우성 선수 측으로부터 생기부라든지 여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오늘 내일 결정은 안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혀 결정된 스탠다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입단을 하는 것을 확정 상태에서 나중에 내부 징계를 내리고 이 선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입단 자체를 그냥 다 무효, 지명 체례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약간은 좀 당황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단이 판단할 수 있는 징계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나중에 받아들이더라도 내부 징계가 진짜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지명 처리까지 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NC 구단은 이제 그걸 그렇게 조금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직은 사실관계는 딱 나왔죠. 이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또 주장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죠. 뭐 뒤늦게 뒤에 폭력적으로 다른 후배들도 못 살게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용들. 지금 2년 반 동안 사과를 하려고 했다. 아니다. 사과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오히려 협박을 했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은 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서 조금 저는 또 시간을 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께서 기다린 이제 지난 3년의 시간들, 물론 가해자가 벌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사과를 요청을 하셨는데, 하지만 또 지금 사안은 굉장히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3년 전에 미성년 선수 둘이죠. 선후배 폭행. 한 어린 학생은 자신의 꿈을 억지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혹한 운명입니다. 또 구단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우성 선수 또한 다른 인생을 또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지명 철회 뒤에 신인들의 곁에 나설 수 있지만 타구단 입단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타구단이 이 선수를 다시
뭐 데려온다 하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 진출 등 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릅니다. 미래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미 저 피해자분께서 선수의 뭐 앞길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피해자분께서 가해자 학생하고 내가 용서할게 하더라도 팬들이 이미 폭행을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를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이 있는 것이 자체가 내가 불편하다. 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사안은 지금 가해자 피해자끼리 사과를 한다 해가지고 이 사안이 그냥 무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자, 피해자분하고 오전에 여기저기 취재를 하면서 우리 채널의 이제 편집자가, 관리자가 또 피해 학생 학부모님하고 좀 메시지를 조금 주고받았는데 여전히 좀 속상해하고 계시고, 25일 오전에 NC 홈페이지에 한 지인이 또 올린 글을 보고 또다시 좀 눈물만 참 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올리셨던 글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지만 없었다. 자, 어린 선수의 앞날을 막을 생각까지 내가 없다. 정말 자식 키우는 부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이제 2년 반 동안 연락이 없었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할 수 있는가? 속상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해서 피해자가 무조건 이제 용서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NC 구단은 계약 선수가 아니다면 한 발 좀 비켜서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예. 자, 최근에 제가 좀 확인했던 바로는 이제 피해 학생 학부모냐고 NC 쪽에서 조금 연락을 취했는데 오히려 좀 조금 역효과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 가족이 마음을 추스리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 야구를 좋아했던 하나에는 다른 길을 이제 억지로 가야 됐죠. 부모님 옆에서 이제 그 고통, 또 아픔을 또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긴 시간을 보내고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아픔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감정이 희석되기도 하지만 중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굉장히. 또 자식의 일이잖아요. 김효성 선수 1차 지명을 받는 걸 보고 또 언급이 되는 걸 보고 향후에도 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까? 매우 대비되는 가해자, 또 피해자 이 학생의 또 상황,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와도 양측 주장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자, 피해자 인권이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하죠.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어린 학생들의 인생이 좀 엮인 또 문제니까 그만큼 제가 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조금 더 기다린다 해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제가 조금 다시 언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자, 학교 폭력.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연예계에 이제 학폭이 있었고 야구계도 비상입니다. 학교 폭력의 야구, 특히 단체 스포츠 운동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요, 개인적으로는 이 지도자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이게 꼰대 마인드. 저도 약간 꼰대입니다. 라떼 마인드. 제가 오늘 어제 라떼 이야기 했습니다. 자칫하고라도 본인들이 야구할 때의 이제 폭력에 매우 많이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좀 세상이 바뀌고 했는데도 자꾸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선수들을 지도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매우 문제입니다. 예. 약간의 이제 폭력이 나오면 내부에서 자꾸 시시하고 해결해 가려고 해요. 그걸 보면 지도자분들이, 왜냐하면 학부모한테 감독님, 코치님은 진짜 하늘이에요. 지도자분들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알아서 한 적 없잖아요. 알아서 안 됩니다. 그 상황은 시시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꼭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통수 맞게 되고, 절대 해결이 안 되군요. 덮이고 말고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반복이 막 되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 팀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 폭력 문제가 선수 지명 스카우트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될 겁니다. 평판 체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자, 개인정보 열람이 잘 안 됩니다. 뭐 함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 고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문제 지금 또 이야기가 됐잖아요. 초등학교도 뭐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번 사안처럼 학교 차원에서 결정이 되고 법원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거 뭐 쉽게 안 나옵니다. 외부로 그냥 안 알려집니다. 기사화가 되지 않으면 일일이 체크마저도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직접 SNS를 통해서 알려서 이게 딱
또 알려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리그에 한 젊은 투수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고교 시절에 막 후배들 기합도 주고 엄청 이 선수가 참 막 드세게 좀 했다 그래요. 폭력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예, 여러 선수 있습니다. 이야기들도 들은 적도 있지만 뭐 확인도 안 되고. 자,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예, 학부모님도 이거 생활을 잘해야지 나중에 미래 지금 생활 잘못하면 미래가 그냥 암울해진다. 주로 학부모님들 어린 아이들 문제 아니냐, 아직 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데 주로 마음의 상처는 아주 어린애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어른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제대로 막 뭐 진짜 왜? 이거 뭐지? 오히려 뭐 먹긴 사람이 뭐 화낸다고 그런 상황으로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하느냐. 주로 자식은 자 부모의 거울이다. 저도 항상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늘 피해자가 부모님과 이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올립니다. 좀 즐거운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자릿수로 뚝 떨어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